남편이 사망한 지 6개월 뒤 은주의 집은 늘 적막에 잠겨 있었다. 거실 소파는 여전히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고 부엌 싱크대에는 그가 즐겨 쓰던 머그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주는 차마 그 잔을 치우지 못한 채 매일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어둠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은주야, 나야. 낯익은 목소리였다. 남편의 형 도연이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도연의 얼굴은 피곤과 슬픔으로 지쳐 있었다. 그는 은주의 눈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니? 은주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자리를 내주자 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밥은 좀 먹었어? 아직이요. 이러다 쓰러진다. 내가 뭐라도 차려줄까? 괜찮아요. 그냥 입맛이 없어요. 대화는 짧고 무겁게 끊겼다. 하지만 도연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은주의 고단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은주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다. 은주야, 혼자 이렇게 버티는 게 더 아픈 거야. 나도 동생을 잃었어. 근데 너는 남편을 잃었잖아. 내가 얼마나 아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조금은 느껴. 은주의 눈이 젖어들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았던 속마음이 도연의 목소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형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그냥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은주의 어깨가 떨렸다. 도연은 순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너 그런 말하지 마. 내가 무너지면 동생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니? 하지만 은주야, 내가 지켜줄게. 내가 혼자서 견디지 않게. 내가 곁에 있을게. 그 손길에 은주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작은 떨림이 손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을 바라봤다. 형님 손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해서 더 흔들려요.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지금은 그냥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섞이는 순간 도연은 낮게 속삭였다. 은주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아. 하지만 너도 느끼고 있잖아. 이 떨림을. 은주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며 열렸다. 형님,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도연의 얼굴이 다가왔다. 입술이 닿을 듯 스쳤다. 그 순간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하게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순간 은주의 가슴은 요동쳤다. 숨조차 멎을 듯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왔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린 지금 선을 넘었어요. 알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다. 형님, 은주야,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내가
더 미안하다. 은주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렀던 갈망과 위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형님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움직여요. 나도 그래. 동생한테 미안해서 이 마음을 수백 번 누르려 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 흔들려서 나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죠?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은주와 도연은 금기를 넘는 마음을 확인했다. 입술이 떨리며 닿고 손이 서로의 온기를 붙잡은 순간 그들은 이미 과거의 슬픔과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었다. 은주는 도연과의 입맞춤 이후 몇 날 며칠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다. 남편의 형이라는 존재, 결코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느낀 떨림과 따뜻함은 단순히 위로 이상의 것이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왜 자꾸만. 은주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도연의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며칠 뒤 도연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은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우린 그날 선을 넘었어요. 알아.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어. 형님, 내가 날 어떻게 보든 그날 이후 난 더 숨길 수가 없어졌다. 너한테 미안한 것도 사실이고 동생한테도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보고 있으면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은주의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분명 동생을 잃은 사람인데 그 슬픔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감정을 고백하고 있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욕먹을 거예요. 가족들이 알면. 다 알아.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세상 시선 없는 곳에서 숨 쉬자. 나랑 같이 여행 가자.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여행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다. 여행이라고요? 응. 그냥 하루만. 아무도 없는데 가서 걷고 바람 쐬고 우리 마음 정리하자. 내가 싫다면 억지로 안 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 눈치만 보면서 무너지는 건 더 고통스러워. 은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만이에요. 딱 하루만. 도연의 눈빛이 순간 빛났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여행길에 올랐다.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만이 공간을 메웠다. 참겠어? 도연이 물었다. 네. 그냥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형님이랑 둘이서 길을 간다는 게. 나도 그래. 하지만 후회는 안 하려고. 형님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런 마음이 남았나요? 사실은 그 전부터였어. 은주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연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다. 동생이 널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어. 근데 그런 마음을 감히 드러낼 수도 없었지. 그래서 늘 묻어두고 살았어.
하지만 동생이 떠난 뒤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다. 왜 이제야 말해요? 차라리 죽을 때까지 숨기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그날 울면서 내 손을 붙잡았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은주의 손이 떨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형님 손이 너무 따뜻해서 자꾸만 의지하게 돼요. 여행지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함께 걸었다. 노을빛이 바다에 비쳐 반짝였다. 은주는 바람을 맞으며 잠시 웃음을 보였다. 이런 바람 오랜만이에요. 너 웃는 거 보니까 나도 숨이 놓인다. 형님 때문에 웃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좋아. 내가 웃어주는 게 고맙다. 은주는 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숨기려 했지만 이미 도연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숙소에 들어선 밤, 바깥은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좁은 방 안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긴장과 떨림으로 대화마저 끊겼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주야, 오늘 하루가 꿈 같아. 너랑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는 게.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어. 도연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은주는 피하려다 이내 그 손을 붙잡았다. 순간 파르르 떨림이 온몸을 감쌌다. 형님, 우리 정말. 은주야, 말하지 마. 그냥 지금 이 마음을 받아줘.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은주의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열렸다. 입술과 입술이 스치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멎었다. 은주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우린 금기를 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지금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저도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입맞춤은 다시 이어졌다. 떨리는 숨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과 사랑의 확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밤이 깊고 파도가 잦아든 새벽. 은주는 도연의 어깨에 기대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없으면 난 앞으로 살 수 없다는 거야. 저도 그래요. 무섭지만 형님 없이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함께하자. 세상이 뭐라 해도. 은주는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안도, 눈물과 떨림이 뒤섞였지만 마음만큼은 분명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기를 넘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은주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해변의 바람, 도연의 손길, 그리고 그날 밤 서로에게 기댔던 체온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여러 번 지워낸 듯 일기를 쓰다가도 끝내는 그 사람이라는 세 글자를 적곤 했다.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을 하다 문득 창밖을 보면 은주의 눈빛이 떠올랐고 저녁이 되면 더는 견디기 힘들 만큼 공허해졌다. 끝내 그는 결심하듯 은주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 젖힌 은주는 놀란 듯 숨을 삼켰다. 도연 씨, 은주 씨, 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장바구니를 들어보였다.
밥 같이 먹을래요? 그날 저녁 부엌에 함께 서서 요리를 만들었다. 사소한 대화가 오갔지만 손끝이 스칠 때마다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주 앉아 식사를 마친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았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행에서 그날 밤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니요. 오히려 제 삶에서 가장 숨이 붙어 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녀의 속마음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주가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다시는 안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하게도 당신을 기다리게 돼요. 도연은 그 말을 듣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주의 손을 감싸쥐었다. 순간 은주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은주 씨,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저도 그래요.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당신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결국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기울였다. 입술과 입술이 맞닿았을 때 지난 며칠간 쌓아온 갈망이 폭발하듯 스며들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떨리는 숨결이 서로의 입술을 적셨고 포옹이 깊어졌다. 은주는 키스 사이사이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안 돼요. 이러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그러나 도연은 그녀를 품에 더 세게 끌어안으며 답했다. 이미 그날 밤부터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난 후회하지 않아요. 도연 씨, 은주 씨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깊이, 누구보다 간절히. 은주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해요. 이 마음, 이제는 거부하지 못하겠어요. 다시 이어진 키스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손끝은 서로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은 빠르게 고동쳤다. 밤의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갈망하며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날 밤 은주와 도연은 여행에서 이미 넘어섰던 금기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서로의 품에서만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온기를 붙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이제 함께해요. 그래요. 이제는 어떤 죄라도 감당할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은주의 마음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도연의 목소리와 손길, 그리고 그날의 체온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다. 은주 씨 그냥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무겁게 흐르는 침묵 속에서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잖아요. 압니다.
하지만 알고도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주를 파고들었다. 매일 다짐했어요. 멈추자고. 하지만 결국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연 씨,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도 그래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당신을 기다리게 돼요. 도연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순간 은주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은주 씨, 우리는 이미 금기를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럴 순 없어요. 그날 밤 당신을 안았을 때 이미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난 후회하지 않아요. 은주는 눈을 감았다. 떨리는 숨이 흘러나왔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도연이 몸을 기울였다. 은주의 입술에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마른 숨결이 젖듯 스며들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으나 곧 서로의 떨림이 입술을 적셨다. 도연 씨, 사랑합니다. 은주 씨, 누구보다 깊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입술은 젖고 두 사람의 손길은 점점 더 강하게 얽혔다. 은주는 그의 품에 안겨 숨결 사이사이 속삭였다. 당신 온기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는 내 품에서 확인하세요. 매 순간 내가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실 불빛을 끄고 서로에게 안겼다. 어둠 속에서 온기는 더욱 선명해졌다. 은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니까요. 그의 품 안은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서 은주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입술이 젖은 채로 다시 맞닿을 때 그녀는 속삭였다. 사랑해. 나도 사랑합니다. 은주 씨, 내 모든 걸 걸고.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금기를 확인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잠시나마 멀리 밀려나 있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서로의 뜨거운 숨결과 지워지지 않을 사랑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뵐게요.